안녕하세요.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정민 암치과입니다. 오늘은 상악동의 뼈이식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 가시면 임플란트를 할 때 뼈이식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것도 가격 차이가 좀 다양하고 무슨 재료를 쓰는지 이게 임플란트가 뼈가 잘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게 뼈이식은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크게 상악동이라고 해서 위에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상악동이 저 위에 있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악동이 이만큼 내려와 있어서 코옆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다 뼈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상악동이 왜 큰지 작은지도 사람마다 왜 다른지도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상악동 모양은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같은 사람인데도 여기는 상악동이 저 위에 있어서 임플란트가 되게 쉬운 케이스가 있고, 이쪽은 이만큼 내려와 있어서 뼈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왔는데 저희 쪽에 딱 오시면 비용 듣고 화내죠. 뭐가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냐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사람마다 달라요. 자, 그런데 그런 상악동에 뼈이식하는 방법은 이렇게 뼈가루를 연결한 엑스레이상으로 딱 눈에 띄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늘어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오늘 그걸 좀 해드릴 건데요. 환자분들 이해하기 쉽죠. 두 번째 뼈이식 방법은 뭐냐면 뼈 폭이 얇은 거예요. 길이는 되는데 얇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뚱뚱한 사람이 있고 날씬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얇으면 이렇게 생긴 임플란트 모양이 들어갔을 때 뼛속에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얇으니까 뼛속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큼 늘려줘야 되는데 이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엑스레이상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 엑스레이는 이렇게 펼쳐진 그림이잖아요. 납작하게 펼쳐진 그림이라 그 3차원 쪽으로 이렇게 뺨이나 혀 쪽으로 뼈를 더 늘리는 건 사실 엑스레이상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상악동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상악동의 뼈이식하는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 부분에 상악동의 하연이라고 해서 이만큼이 비어있는 공간이 여기 위에까지 저쪽까지 다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고요. 여기에 고름이 많이 차면 축농증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은 깨끗하신 분이긴 합니다. 이분의 이를 빼고 나서 남아있는 뼈의 양을 보면 이만큼 있어요. 저희는 임플란트를 이만한 걸 10mm 정도 되는 걸 이만한 걸 심을 건데 뼈가 지금 2, 3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뼈를 이만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이쪽에서 볼 때 이쪽으로도 뼈를 만들어야 되고 이쪽 안쪽으로도 이 엑스레이상으로 표현되지 않는 3차원 쪽으로 볼 때 이 천장 쪽으로도 넓게 뼈가 이만큼 들어가 줘야 임플란트가 쏙 뼈에 담기겠죠. 그걸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뼈이식을 넣는 중간 사진이고요. 이쪽에 잇몸을 째고 구멍을 열어서 이쪽에 뼈가루를 이만큼 넣죠. 그래서 중간에 사진을 찍어서 좀 더 가야 되는지 좀 더 올라가야 되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한 번 더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한 사진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상악동에 뼈이식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뼈가 됐느냐? 아닙니다. 뼈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여기에 보면 얇은 막이 있어요. 원래 뼈에 붙어있던 얇은 막이 어떻게 있냐면 계란을 깨서 보면 계란 안에 하얀색 막이 들어있거든요. 껍질 안쪽에 그렇게 생긴 막이 있는데 이거를 살짝 들쳐서 끌어올린 다음에 이 뼈 가루 재료들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되면 딱딱한 뼈가 되기 시작하고 그게 저장력 100kg를 버틸 만한 상황이 되면 임플란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뼈이식만 해놓고 1년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다시 1년 동안 기다리고 하다 보면 1년 반씩 걸리는 경우도 생기긴 하고요. 지금도 이쪽 상황을 보면 적어도 1년은 넘게 걸릴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가 완성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이를 만들어가는 게 상악동 뼈이식입니다. 상악동이라고 하는 거는 하악이 아닌 상악에 있는 공간, 동굴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쭉 많이 내려와 있는 분들은 그 계란 막처럼 생긴 부분을 샥 끌어올려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막 움직이면, 한참 움직이면 굉장히 찢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끌어올려서 뼈가루를 넣고 걔가 뼈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뼈가 되면 이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엑스레이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 뼈를 이식한 부분이 이렇게 무던하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막이 찢어지지 않고 적당하게 압력으로 뼈가루가 잘 채워진 걸 나타내는 의미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찢어지거나 그러면
환자가 움직이거나 좀 찢어질 수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찢어지면 또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찢어지면 이렇게 뼈가루가 지저분한 상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뼈가 잘 덜 되죠. 튼튼하고 오래가는 임플란트라면 단단한 기초되는 뼈 속에 그 가운데 중앙에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으면 그 임플란트는 오래가겠죠. 그래서 기초공사를 튼튼하고 확실하게 하는 치과 찾으셔야 그 임플란트도 오래가겠죠. 오래가는 임플란트 그리고 튼튼한 임플란트 만들어내는 상악동을 잘 읽고 해결하는 박재영 영암치과에서 오늘은 상악동의 권리식 이야기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영이었습니다.